오늘 행복한 일 많으셨나요? 재미있는 일 많으셨나요? 궁금하네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요, 불평 없이 살아보기입니다. 오늘 얼마만큼 불평 없는 하루를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는 불평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요. 불평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인생을 단숨에 바꿀 어떤 비결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저와 함께 이 책을 같이 읽어보시죠.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쭉 읽어봤어요. 사실 이 책을 한 5년 전쯤? 네,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때의 다짐들이 다시 밀려오면서 여기까지 뭐를 하고 있었나 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단숨에 바꿀 어떤 비결은 없는 걸까? 놀라지 마라. 그런 비결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번에 바꿀 수 있는 그 비결 뭘까요? 여러분 손목에 고무줄을 차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봐보세요. 노란 고무줄 한국에 많이 있죠? 여기는 보라색 고무줄 아니면 파란색 그 팔을 묶는 고무줄이 제 주위에 많이 있거든요. 손목에 그 고무줄을 한번 차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고무줄을 언제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요. 내가 불평을 할 때 오른쪽에 찼던 고무줄을 왼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또 내가 불평을 했다 싶으면 그 고무줄을 다시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불평을 할 때마다 고무밴드, 여기서는 이제 보라색 고무밴드인데요. 보라색 고무밴드를 갈아차면서 그렇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불만을 하는 건지도 알게 되고, 불만이 아닌 감사와 축복으로 그것을 불만을 대신하게 되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21일이냐고요? 달걀이 부화해서 병아리가 되기까지 21일이 걸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행동 습관을 우리의 습관으로 만드는데 21일 정도로 잡은 거죠. 우리 손목에 21일 동안 고무밴드를 하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그 비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정말 이렇게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저희 아이를 키우고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였는데 이렇게 바꿔 끼우는 게 좀 저는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노란 고무줄, 그 흔한 노란 고무줄을 손목에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걸 이렇게 튕겼어요. 그래서 제 손목을 살짝 아프게 하는 거죠. 약간은 불평하면 안 돼? 그러면서 경각심을 준 거였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제 그 생활에 아주 많은 부분 영향을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영향이었냐면, 물론 불평을 줄이는 거에 영향을 줬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것이 되게 재미있고 정말 내가 변화가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 개발서를 이렇게 이제 서점에 가서 찾을 때도 실행력,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런 걸 이렇게 알려주는 책을 집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저에게는 정말 그런 시조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고무밴드를 손목에 찼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불평 없이 살아보기 책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도 저와 함께 고무밴드의 힘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한 일을 겪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쩔 수 없는 정당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를 당신의 인생을 제약하는 변명거리로 삼을 수도 있다. 이를 새총에 빗대어 생각해보자. 새총을 이용해서 돌을 가장 멀리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돌이 얼마나 멀리 날아가느냐는
새총의 고무줄을 얼마나 뒤로 많이 잡아당기느냐에 달려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험난한 인생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의 태도와 노력 덕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것을 자신들의 발전의 밑거름으로 이용했다. 또한 자신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대신 그 역경 속에 숨어있는 축복을 찾으려고 했고 결국에는 그러한 경험 속에서 행복과 축복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새총을 힘껏 뒤로 당겨 스스로를 남들보다 훨씬 더 멀리 날아가게 만들었던 것이다. 새총에서 멀리 날아가게 하기 위해 돌은 반드시 새총에서 떨어져야만 한다. 그 돌을 놓아주어야만 당신의 인생에 있어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 경험들을 놓아주어라. 내 첫 번째 아내인 리제는 내가 가장 불안정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떠난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대로 당시 나는 매우 불안정한 심리 증세를 보였으며 그 때문에 그녀를 기진맥진하게 만들었다. 나는 끊임없이 그녀의 인정과 확인을 기대했다. 이제야 나는 내가 왜 그랬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소리 지르고 불평하고 타인을 비판함으로써 나 자신의 불안정한 상태를 보상받으려고 했던 것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말하기도 했고 상대적으로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타인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나 자신이 병들어 있으면서 그것을 타인에게 전가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명심하라. 타인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불안정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다. 사전에는 불안정은 안정의 반대말이라고 되어 있었다. 자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수년 동안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 자신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바꾸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나는 마침내 안정적으로 된다는 것은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깨달음은 다음과 같았다. 더 이상 불안정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불안정함을 편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 변명하고 비난과 불평을 통해 타인에게 중심을 맞추기보다는 그 같은 고통스러운 불안정의 시기를 받아들여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스스로를 지지해야만 했다. 내가 자주 불편하거나 슬프거나 약하거나 쓸모없다고 느낄 때 나는 괜찮아. 그냥 하던 대로 하고 느끼는 대로 느끼면 돼. 이렇게 느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러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내가 나 자신의 불안정함,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안정감, 편안함을 느끼게 되면서 점점 불안감을 느끼는 횟수도 줄어들고 불안감을 느끼는 시간도 짧아졌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비난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당신 자신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때때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비판적으로 나올 때 나는 일기를 꺼내 내면의 목소리를 토해내곤 한다. 분노한 내면의 목소리는 그 목소리에 이처럼 칭찬의 말을 해주곤 한다. 너 나를 공격하다니 정말 잘했어. 나도 네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해. 언제라도 네가 원하면 그런 생각들을 마음껏 표출해도 돼. 그러면 내면의 비판적인 생각은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한 채 사라져버리고 만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작은 악마가 존재하고 있다. 그 악마란 바로 비난하기 좋아하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다. 나는 내 마음속의 악마와 친구가 되기 위해
이 악마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 악마가 자기 이름은 실베스터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실베스터를 생각하면 만화 벅스버니에 나오는 태즈메니아 데빌이 떠오른다. 내 마음속의 실베스터는 항상 으르렁거리며 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돌아다니는 문제아다. 내가 녀석의 신랄한 비평을 잠재우려고 하면 녀석은 더 큰 소리로 깨끗댄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녀석의 용기를 북돋우며 이렇게 칭찬한다. 내 안에 잘못된 점을 찾아내는 데 있어 너는 정말 최고야.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단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 머릿속의 실베스터가 충격을 받은 모습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이 떠오른다. 완전히 당황한 녀석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시선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떠나간 리즈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녀와의 이별이 기폭제가 되어 나는 이 같은 자아 탐색을 시작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으며 나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 데려다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그 덕분에 나는 내가 이 과정에서 배운 것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신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불평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 당신은 이미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특별하다란 단어의 정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보통과 구별되게 다르다라고 되어 있다. 당신은 특별하다. 당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은 이제껏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당신과 같은 눈이나 지문, 귀 모양,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당신은 당신의 DNA만큼이나 유일한 존재다. 과학자들은 심지어 지구상에서 당신의 체취와 같은 체취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특별하다는 건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 당신은 완벽하고 완전 무결한 존재이다. 이 세상에 당신만이 가져올 수 있는 훌륭한 그 어떤 것을 지니고 있다. 당신은 유일하다. 당신은 자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함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결함을 지닌 그대로 당신은 완벽한 존재다. 실베스터와 내가 친구가 되면서 나는 내가 한때 혐오했던 나의 일부분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비난을 하는 대신 나는 나 자신을 만들어준 이러한 나만의 독특한 개성이나 익살과 같은 특성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스스로에게 감사하게 되기 전까지는 나는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내 문제점은 계속해서 한 가지에만 초점을 두고 결국엔 스스로에게서 항상 잘못된 점만을 찾아낸다는 것이었다. 당신이 싫어하는 부분들을 말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자신이 싫어하는 것들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명심하라. 좋아함은 좋아함을 부른다.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타인에 대해, 당신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당신의 삶에 더 많은 즐거움이 찾아올 것이다. 좋아함은 좋아함을 부르고요. 감사함은 감사함을 부르고요. 싫어함은 점점 더 싫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대요. 이 책에 보면요. 불평을 줄이는 그 단계들이 나와요. 어떤 단계를 거쳐서 불평이 줄어들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 두 번째는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 세 번째는 의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 그리고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 속에 계신가요?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 그 단계가 가장 많은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불평을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고무줄을 제 손목에 차는 순간 우리가 그것 불평하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요. 그 불평하는 친구를 여기는 실베스터라고 윌 보엔이 이름 짓고
그 불평하는 친구를 인정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를 인정하고 그 친구에게 역시 칭찬을 해주면서 불평을 줄여가는 그런 노력을 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습관이 우리를 정말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손목에 아무 고무줄이나 한번 차보세요. 그 고무줄 하나가 얼마나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귀한 고무줄인지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저도 오늘 다시 고무줄을 손목에 다시 차보려고 합니다. 저는 파고무줄 파란색을 차게 될 것 같은데요. 그 고무줄이 오늘 또 저에게 불평을 줄여주고 21일이면 3주잖아요. 3주 동안 또 제 삶을 다시 한번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고무줄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책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이 막 일어나길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